자, 우리 집합의 연산 쪽으로 넘어갑시다. 집합의 연산. 일단 또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죠? 자,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집합을 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집합 A라는 녀석하고 집합 B라는 녀석을 합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집합 A하고 집합 B를 합해서 합집합이 되더라도 걔도 집합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집합을 원서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중복해서 적는다 그랬어? 적지 않는다 그랬어? 적지 않는다 그랬다고. 만약에 내가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1, 2, 3, 4, 5야. 집합 B가 있는데 내가 얘를 1, 3, 5, 7, 9라고 이렇게 불러보자고. 집합 A하고 집합 B를 합해서 합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합하니까 합집합인 건데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A하고 B를 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가 집합 A하고 집합 B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원서 나열법으로 써보면 합하는 거니까 어디 한쪽에라도 속해 있으면 반드시 갖고 와야 돼. 합하는 거니까. 맞지? 근데 봤더니 1 두 개 있으면 우리가 1 적으면 되는데 안 돼. 왜 안 돼? 중복해서 안 적으니까. 그러면 1, 2 있으니까 2, 3 있지만 한 번만, 4 있고 4 적고 5 있지만 한 번만, 그 다음에 7과 9 이렇게 적어주시면 A 합집합 B는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는 걸 조금 더 땡겨와서 보자면 NA, 집합 A의 원소 개수 몇 개야? 5개. NB, 집합 B의 원소 개수 몇 개야? NA 합집합 B, 요거의 원소 개수 몇 개야? 7개야. 줄어들었네? 근데 줄어든 걸 보니까 줄어든 개수가 공교롭게도 1이 2개 있어서 한 번 적었으니까 한 번만큼 줄어들었을 거고 3이 2개인데 두 번 중에 두 개 중에 한 번만 적었어야 되니까 얘가 한 번 빠졌을 거고 5가 2개여서 5가 한 번 빠져서 결국은 1, 3, 5가 한 번 빠진 거지. 맞지? 그러면 결국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A의 원소 개수하고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개수만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잖아. 중복되는 개수만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그 중복되는 녀석을 뭐라고? 중복되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하고 B가 중복된 거. N이야 N. 너희 N, 그 end 그리고 N. 그지? A, N, B 할 때 A, N, B가 뭐야? A 그리고 B잖아. A 그리고 B잖아. 그지? 그러니까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그 녀석을 갖고 오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A 교집합 B라고 불러. A 교집합 B라고 부르고 A, N, B가 되는 건데 얘는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는 녀석을 갖고 오는 거야. 뭐라고?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는 녀석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녀석은 지금 누구야? 1, 3, 5지? 1, 3, 5. 얘도 중복해서 적지 않으니까 1, 1, 3, 3, 5, 5가 아니라 1, 3, 5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얘를 지금 계산해 봤더니 몇 개? 3개. 공교롭다. 그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중복되는 걸 한번 빼는 건데 그 중복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는 얘기야? N, A 교집합 B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너희가 뒤쪽에 이런 걸 배워요.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이런 걸 배우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해줄 건데 나온 김에 한번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건 내가 두 집합을 합할 건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중복된 건 한 번만 적어주세요 그랬으니까 중복된 것도 한 번만 적는 거야. 그지? 근데 합집합은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으면 다 갖고 오는 거고 교집합은 요 모자같이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을 우리가 교집합의 기호로 쓰는데 요 녀석의 의미는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요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갖고 와볼게. 봐봐. A 합집합 B라는 요 녀석을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X 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이런 녀석들이 들어갈 거고 X가 B의 원소이면 되는 거죠. 이게 합집합의 개념인 거야.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면 되는 거. 오케이? 그럼 교집합은요? A 교집합 B를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보면 X 바 X는 A의 원소이면서 뭐라고? 이면서 동시에 X가 B의 원소도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왜 서로소야? 서로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어봅시다. 숫자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뭐야? 어떤 수에서 서로소는 뭐야? 수에서 생각하는 서로소. 즉 P하고 Q가 서로소 관계야. 무슨 말이니?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 사이의 관계.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 사이의 관계니까 걔를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 사이의 관계. 맞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 사이의 관계. 2, 3, 2, 5, 3, 7, 31 이런 녀석들의 관계. 그걸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부르지. 맞지? 그러면 집합에서는 서로소 관계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교집합이 원소 개수가 0인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A하고 B를 교집합했을 때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0인 관계. 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두 집합 사이의 관계. 이걸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 서로소의 정의, 두 집합의 관계가 서로소 관계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 따라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인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 집합이라고 부르고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 A에서 B를 뺐는데 A가 그대로 있어. 뺄 게 없단 얘기지. 공통된 부분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알아들으려면 이 뒤쪽 파트를 공부하셔야 돼. 알겠지? 서로소 관계는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녀석을 뒤쪽에서 재해석할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A하고 공집합은 봐봐. 우리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지.
그지? 근데 우리가 요거 알고 있거든.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공집합이 나오겠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데 겹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서 관계야. 자연수 1이 모든 자연수와 서로서 관계인 것처럼. 이해가? 자연수 1은 단위수라고 불러. 단위수. 1이라는 녀석은 약수가 자기 자신 1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수하고 공약수를 구해봐도 1밖에 없어. 그래서 1은 모든 수하고 서로서 관계야. 그것처럼 집합에서는 공집합이 모든 집합하고 서로서 관계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좀 넘겨봅시다. 자,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지금 내가 두 가지 입장에서 너희한테 설명했거든? 하나는 원소나열법, 하나는 조건제시법. 맞지? 근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 물론 수직선에 나타내는 부등호도 사용하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사용하잖아. 뭐 있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그럼 벤다이어그램이 남았잖아.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내가 A 합집합 B를 알아보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되거나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야. AB 전체. 오케이? 근데 A 교집합 B라는 건 집합 A가 존재하고 집합 B가 존재하는데 교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A에 속하면서 그리고 B에도 속하는, 즉 동시에 속하는 녀석인 거니까 A가 여기잖아 지금? 맞죠? 그럼 B는 여기잖아? 그러면 두 번 색칠된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서로서는요? 서로 관계의 두 집합은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 없다.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없다. 없다. 즉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두 녀석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를 서로서 관계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됐지? 용어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구해봅시다. 자, 기용아, A 교집합 B잖아. 어떤 의미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녀석 갖고 오라는 얘기지? 찾아보자. 어떻게 돼?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안에 쓰면 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녀석을. 맞죠? 불러. 1, 2. 없죠? 그럼 끝이야. 그지? 그리고 N, A 교집합 B는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승원아. 합집합은 A에도 있고 B에도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즉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갖고 오겠다는 얘기지. 불러봅시다. 불러. 1, 2, 3, 5, 7, 8. 몇 개? 6개. 아,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현두야. A, B, C가 있는데 서로서 집합인 거 찾아봅시다. B하고 C. 요 녀석은 이미 여기서 확인해봤잖아. 교집합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서 관계이려면 교집합이 빵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해봐야 돼. A 교집합 B가 어떻게 되고 B 교집합 C가 어떻게 되고 A 교집합 C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여기에 하나도 안 적히는 녀석이 있으면 걔가 서로소 관계인 거지. 근데 얘는 이미 1, 2가 들어간다고 확인했으니까 서로소 관계 아니야. B하고 C 보자. B하고 C는 공통된 녀석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아, 너가 공집합이구나. 아, 그럼 너는 서로소 관계네. A하고 C는 봤더니 누가 겹쳐? 3이 하나 겹쳐. 아, 젠장, 너는 서로소 관계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넘깁시다. 자,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대한 성질인데 봐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 바깥쪽 사각형이 전체 집합인 거야. 바깥쪽 사각형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집합 전체. 이거 안에 전체 집합의 한 부분 집합 A와 또 다른 부분 집합 B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보통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이런 모양으로 많이 표현해.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 부르는 거고, A 교집합 B라고 부르는 거고, 이만큼을 A 합집합 B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A라는 녀석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의 합집합을 한번 구해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색칠이 돼도 무조건 갖고 오는 그런 관계인 거니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A 합집합 맞지? B랜다. U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봤더니 전체 집합 U 때문에 무조건 전체가 다 색칠돼. 그럼 당연히 A랑 B랑 합집합하면 B가 뭐든지 간에 저 A가 뭐든지 간에 집합 A하고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반드시 누가 나와? 그래요. 전체 집합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활용합시다. A 교집합 B가 있다. 이거 자꾸 B라고 그러냐?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색칠이 두 번 된 데만 갖고 오는 거잖아. 동시에 색칠된데. 그러면 집합 U는 무조건 전체를 색칠하게 만드는 녀석이고 집합 A는 집합 A만 색칠하게 만드는 녀석인 거니까 두 번 색칠된 데는 반드시 어디겠어? A겠지. 그지? 아, 정리. 전체 집합하고 어떤 집합을 합집합하면 무조건 전체 집합. 전체 집합하고 어떤 집합을 교집합하면 반드시 어떤 집합. 그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무조건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무조건 다른 녀석이 나와야 돼. 전체가 아닌 다른 녀석이. 맞지? 자, 그 내용이 전체 집합이 갖는 첫 번째 성질이었던 거야. 두 번째는 봐봐. A랑 A가 있는데 자기랑 자기 자신이랑 교집합하겠대. 집합 A가 있고 그래서 한 번 칠했는데 여기다가 집합 A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칠하겠대. 그럼 무조건 집합 A가 두 번 칠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교집합해도 자기 자신. 그럼 얘를 보고 이제 합집합을 하면 한 번이라도 칠해진 녀석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봤더니 젠장 A밖에 안 칠해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교집합해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뭐해도 합집합해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집합하고의 성질을 알아보자고. 봐봐.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나 지금부터 집합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 처리해 볼 거야. 합집합. 합집합은 한 번이라도 칠해지면 갖고 오는 거지. 집합 A를 칠했어. 공집합은 칠할 게 없어. 공집합은 칠할 게 없잖아. 왜?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
그러면 얘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누가 나오겠니? A가 나오겠죠.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할 건데 얘랑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색칠 될 수가 없는 녀석이거든. 얘는 색칠할 부분이 없는 거야. 도형 입장에서 보면 점이거든. 점.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 누가 나오겠니? 그래, 공집합이 나오겠지. 당연하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갖는 성질. 어떤 집합하고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떤 집합. 어떤 집합하고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 교집합하면 무조건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공집합은. 오케이? 합집합하고는 반대되는 성질이겠지. 그잖아. 전체 집합은 합집합할 때 무조건 전체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을 할 때 어떤 집합이 나온다면 공집합은 합집합하면 어떤 집합이 나오지만 교집합을 하면 무조건 공집합이 나와. 맞죠? 합집합하고 반대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저 녀석도 한번 봅시다. 저도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말이야. 얘가 전체 집합이고 얘가 집합 A고 얘가 집합 B거든. 내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요 녀석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 A랑 A 합집합 B가 있는데 얘하고 얘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뭐라고? A하고 A 합집합 B라는 녀석하고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 얘가 지금 뭘로 연결되어 있니?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그럼 쟤는 무조건 A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무조건 A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겠니? 얘가 얘를 포함하겠니? 1번, 2번. 1번이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내가 걔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 합집합 B 이만큼인데 이 녀석과 즉 이렇게 색칠된 녀석과 이렇게 색칠된 녀석과 누구를 비교해 보겠다는 얘기야? 이만큼을 비교해서 포함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누가? 얘가 성립하겠죠. 맞지? 자, 이번에는 집합 A하고 A 교집합 B라는 녀석을 내가 이제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볼 건데 얘도 잘 생각해 봐. 얘는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A하고 B가 똑같아도 그냥 A가 나올 텐데 A하고 B가 서로 달라. 그러면 A의 일부만 나올 거 아니야. 이 녀석은 A의 일부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의 일부하고 A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A의 일부를 갖고 만든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맞지? 앞쪽에 우리가 부분집합 배웠잖아.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일부만을 가지고 나와서 집합 기호 안에 탁 집어넣으면 걔가 부분집합이야. 맞지? 근데 이 녀석은 A의 일부만 갖고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의 포함관계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림으로 보면 전체 집합 A, B가 되는 거고 교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주황색 색칠된 부분과 A의 포함 관계를 보면 A가 주황색을 잡아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고 얘는 당연한 거지 뭘 물어봐. 그지? 얘가 당연한 거니까 얘는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 얘가 당연하니까 얘도 당연해. 맞잖아. 자, 그 다음에 흡수 법칙이라는 걸 볼 건데 흡수 법칙은 뭐냐면 봐봐. A라는 녀석이 있고 A의 교집합 B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하고 얘를 내가 합집합할 거야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얘하고 얘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즉 이 녀석이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를 합집합하면 뭐가 나오겠니? 그래 A가 나오겠죠.
맞지? 요 녀석의 관계를 보면 A하고 교집합 A 합집합 B를 보면 요 녀석하고 얘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지? 이거잖아, 이거. 그럼 당연히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지. 이 자리에 B가 있었다면 여기 B가 나왔겠지. 맞지? 그런데 여기서 요 녀석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요거 확인하자고, 요거.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 A 합집합 A 교집합 B를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분배 법칙 쓸 수 있어. 그래서 A 합집합 A 여기가 곱하기고 얘가 덧셈일 때 우리 이러잖아. 2 곱하기 3 플러스 4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곱해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바깥에 있는 거 곱하기 이걸 덧셈 뺄셈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곱해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A 합집합 B가 될 거고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교집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얘가 결국 뭐지? 얘가 A지. 맞죠? 그럼 A랑 A 합집합 B랑 뭐 하면? 교집합하면 A가 나오니까 얘가 사실이면 얘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대한 성질인데 우리 집합을 잘 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잘 쓰셔야 해. 알겠지? 집합을 잘 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잘 써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집합하고 차집합 봅시다. 차집합의 별표 100개. 차집합의 별표 100개.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저 녀석의 표현 방법이 많아요. 저 녀석의 표현 방법이 다양합니다. 봐봐. 차집합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냥 빼기야, 빼기. 차집합의 표현은 A 차집합 B를 이렇게 씁니다. A 빼기 B, A 차집합 B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근데 요 녀석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벤 다이어그램 아니다. 그냥 이게 조건제시법으로 먼저 쓸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거든. 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X라는 녀석이 보시면 A에 대해서 원소인데 B에 대해서 원소가 아닌 녀석인 거야. 뭐라고? 이 X가 A의 원소이긴 한데 X가 B에 대해서는 원소가 아닌 관계인 거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정의 내린 거야. 이거는 그냥 수학자들이 야 A 차집합 B는 이거라고 정의 내리자. 현두가 부모님이 우리 아이 태어나면 현두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이건 그냥 약속인 거야. 수학자들의. 이유가 없어. 차집합을 이렇게 정의 내려버린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그림으로 표현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건가?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에는 포함되니까 일단 이만큼이 차집합의 후보야. 맞지? 근데 차집합이라는 건 A의 원소이니까 이만큼이 후보인데 그러면서 B에 대해서는 원소가 아니어야 돼. 요만큼은 B의 원소잖아. 그러니까 결국 차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거지?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아, A 차집합 B는 이런 의미구나. A에만 포함되어 있는 녀석을 의미하는 거네. A에만 포함되어 있는 녀석. 그런데 내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 집합 A에서 뭘 뺀 거랑 똑같아?
집합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똑같아. 맞지? 날라가면 되잖아. 맞지? 다른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있는데 이만큼에서 B를 뺐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A 합집합 B에서 A를 뺐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맞지? 자,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요 녀석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A가 있는데 이거 여집합을 가리키고 나서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봐봐. 요게 지금 전체 집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A하고 교집합을 구할 거야. 근데 A는 지금 명확하잖아. 그럼 누굴 구하면 되는 거지? 요걸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요 녀석이 사실 요거 아니니? 교집합이 어디야? 요거죠. 여집합은 아니라는 의미잖아. 이거 빼고 나머지야. 이거 빼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이 주황색 빼고 나머지 부분하고 누구를 A하고 교집합을 하면 누가 나오겠니? 그러니까 이 주황색 빼고 나머지가 요거잖아. 요거잖아. 근데 이 녀석하고 A를 교집합하면 A가 요거잖아. 그럼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이 두 번 칠해진 녀석이 어디야? 요거죠, 요거. 처음에 우리가 그랬던 요 녀석. 맞아? 차집합이라는 건 A 차집합 B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물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 여기 지금 차집합으로 되어 있던 녀석을 어떻게 바꿨냐면 교집합에 여집합, 차집합이 있던 녀석을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바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A 차집합 B가 있으면 이 녀석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해볼까? 얘가 A고 얘가 B야.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 빼고 나머지가 B의 여집합이야. 요거야. 이 녀석이 교집합 A니까 A를 내가 한번 칠할게. 두 번 칠해진다 어디야? 얘랑 똑같은 부분이지. 그러니까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네야. 오케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네. 이런 의미라고. 됐죠? 그래서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둔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집합은 뭐냐면 여집합은 이런 거야. 좀 전에 설명했지. A의 여집합은 이런 의미야. 차집합이 A만이라면 뭐라고? 차집합이 A만이라면 여집합은 A 빼고 모두 다 이런 의미야. A 여집합 A 빼고 모두 다. 즉 A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A가 있고 B가 있을 거 아니야? A 빼고 모두 다라는 의미야. 이 부분 A 빼고 모두 다. 이 녀석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가 있고 이 녀석의 여집합을 계산하게 되면 그림으로 이렇게 되겠죠. A 합집합 B를 뺀 나머지 다. A 합집합 B가 어디야? 요만큼 A 합집합 B잖아. 얘 빼고 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됐지? 오케이. 자, 다음 개념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야. 자, 여기 얘가 A면 여기가 A 여집합. A 빼고 나머지다. 오케이? 차집합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A만. 오로지 A만. 오케이? 차집합은 A만. 자, 얘는 뭐야?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나머지 다잖아. 불러보자, 기용아.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나머지 다. 불러. 오케이, 5, 6. 현두야, B의 여집합. 2, 4, 6. 오케이. 승원아, A 합집합 B의 여집합.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개념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실제 문제를 풀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야. 그치?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를 구하래요. 얘 뭐라고? A만. A에만 해당되는 거. only A. 1, 2, 3. 얘는 only B. B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대칭 차집합은 이따가 뒤쪽에 나올 테니까 뒤쪽에 넘어가서 하고요. 자.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나중에 뒤쪽 문제 충분히 나올 테니까.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봅시다.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 자, 생각해봐. A하고 A의 여집합은 이 녀석의 정의가 뭐니까 A 빼고 다야. 그러니까 여기는 A가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지. 얘는 A고 얘는 A 빼고 다야. 그럼 얘하고 얘를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겠니? 그래. 없어. 겹치는 게. 공집합이야. 그러면 A하고 A 여집합이 있는데 얘를 합집합하면? 그치? 전체집합이 되겠지. 왜? A하고 얘 빼고 나머지가 다 있어. 1대 99야. 총 100명인데 1대 99야. 합치면 전체지. 맞잖아. 그지?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 모두의 여집합은 뭐겠니? 공집합이겠지.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그래, 전체겠지. 전체의 여집합을 빼면 전체 빼고 나머지니까 남는 게 없어서 공집합인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뺄 게 없어서 전체 집합인 거고. 맞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야, 이런 거지.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1은 자연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지. 무슨 얘기니 이거? 1은 자연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 1은 자연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A가 아니다.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A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끼리 서로 없어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가 되는 거고, 전체 집합에서 A라는 녀석을 빼면 이런 의미잖아. 전체 집합이 요만큼 있는 거고 여기가 A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쪽이 A의 여집합인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어디가 남아? 여기가 남죠. 맞아?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A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 아까 선생님이 얘를 A만이라고 불렀고요. A만. 맞니? A만이라고 불렀고 only A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데 연속인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해도 돼.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A라는 집합 A에서 뭘 빼도 좋고 A 교집합 B를 빼도 좋고 여기를 빼면 되는 거니까 또 뭐에도 빼도 좋고 A 합집합 B 즉 이만큼에서 B를 빼도 얘만 남는 거잖아. 이래도 좋고 그런데 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쓸 수도 있고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좋고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좋고 오케이? A 빼기 B니까 그냥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고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도 좋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좋고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좋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요. 설명해줘야 되겠지?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자,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얘를 구해볼게. A에서 B를 빼겠대. 무슨 얘기야? 차집합은 이런 의미야. 앞에 있는 녀석 A에서 뺄 건데 뭘 뺄 거냐면 얘하고 얘의 교집합을 뺄 거거든? 근데 이런 관계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누구야? A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공집합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차집합은 A에서 뺄 건데 A하고 B가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을 뺄 건데 그러면 A 자체가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빼면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 맞지? 자, 반대로 그러면 A하고 이런 그림에서 A하고 B를 교집합하면 어떻게 돼? A가 되는 거고 A하고 B를 합집합하면 B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자, 그래요. 뭐, 이 녀석은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아까도 설명했었고, 그지? 오케이? 그럼 이제 얘만 보자, 얘만. 생각해봐. 전체 집합이 있고, B가 있고, A가 있는데, A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A의 여집합은 이거 빼고 나머지 다야. 이게 A의 여집합이지? 그지? B의 여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뺀 나머지니까 이 녀석인 거거든? 그러면 포함관계를 보자.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보면 1번, 2번. 2번. 왜? 보라색이 주황색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요거.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아니다. 이거 반대로 써야 된다. 반대로 써야 돼. 반대로.
이건 뭐가 돼야 돼? 수원 뭐가 돼야 돼? 따로따로 그려줘?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약간 보기는 편할 거야.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B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건데 B의 여집합은 여기야. 그래서 A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은 여기야, 여기. 얘 빼고 다고 얘 빼고 다거든. 지금 주황색에서 보라색을 빼면 남는 게 있어? 남는 거 있어, 없어? 주황색에서 보라색을 빼면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뭐야? 그래, 공집합이야. 공집합이라고. 그림을 보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식을 조작하는 것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소양 중에 하나이나 집합의 포함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쉬워. 오케이? 그러니까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얘에서 얘를 뺀다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빼면 남는 게 없잖아. 이 녀석의 의미가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얘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빼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듈을 얘가 다 갖고 있잖아. 그럼 빼면 남는 게 없겠지. 그럼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되는 녀석이니까 잘 기억해도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되는 녀석입니다. 자, 얘 무슨 표현이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오늘 시작할 때 배웠잖아. 뭐야? 교집합이 없다.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집합 A하고 집합 B가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집합 A하고 집합 B는 서로 서로 관계다. 자, 서로 서로 관계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A, 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따라서 첫 번째 A에서 B를 빼면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없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올 수 있어. B에서 A를 빼면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B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녀석 입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얘가 A잖아. 그럼 이 A 바깥쪽은 모두 다 이쪽은 다 누구니? 지금 내가 색칠하고 이쪽은 다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럼 A의 여집합이 지금 누굴 갖고 있지? B를 갖고 있지. 이 녀석의 의미는 이렇다는 얘기네. B라는 집합 B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네. 따라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B하고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B가 나오겠네. 맞지? 됐어?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이, 그럼 다시 그려.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전체 집합인데 내가 요 바깥쪽을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이 지금 누굴 포함하고 있지? A를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서로서 관계에서는 집합 A가 집합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따라서 이 녀석을 갖고 내가 해보면 A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나온다? 근데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도 있지?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B-A지.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맞지? 얘 뭐라고 쓸 수 있지?
A 빼기 B가 A인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서 관계면 A에서 B를 뺐을 때 A가 남고 B에서 A를 빼면 B가 남고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그런데 그 녀석 우리가 얘를 외우면 헷갈려 안 헷갈려? 지금 내가 이런 거 수십 개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리지? 그러니까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으시면 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즉 N A 교집합 B가 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A하고 B가 그림을 그리면 뚝 떨어져서 있는 녀석이 되는데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관계할 때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기에서 뭔가 나왔을 거잖아. 그치? 그럼 걔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그림에다가 색칠해 보는 거야. 색칠 공부. 응?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벌써 이거 고등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외우고 있다? 나 안 외우고 있어. 무슨 얘기야? 매년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도 안 외워지는 녀석이야 저거. 내가 저걸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 중에 일부는 내가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외워졌지. 당연히 어쩔 수 없지 그거야. 하지만 다 외우고 있지 않다. 나오면 나도 그림 그려서 생각하고 푼다. 너희도 그러면 된다는 얘기야. 외우면 헷갈려. 비슷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 그치? 그래서 수학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수학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집합하고 명제를 어려워해. 명제는 말장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집합은 비슷비슷한 녀석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애들이 외우다가 헷갈려해 더. 분명히 이거였는데? 저건데? 막 이러면서. 외워서 해결될 파트가 아니야. 명제하고 집합은 외워서 해결되는 파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용어들을 외워야 되겠지만 나머지 문제 푸는 건 그림 그려놓고 하나하나 해보시는 거야. 알았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대. 그럼 빨리 그림 그려. 얘가 A고 얘가 B. 바깥쪽에 뭐 있어? 봐. A하고 B 합집합이래. 요거하고 요거 합집합하면 얘 맞았네. A 교집합 B래. 요거하고 공 두 번 칠해진 데를 찾아달래. 맞았네. A에서 B를 빼달래. 요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달래. 남는 게 없네. 공집합이네. 맞지? B의 여집합은 어딘데? 여기잖아. A 여집합은 요거 빼고 다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하얀색 부분이 이 주황색 부분에 포함돼 안 돼? 포함돼. 그럼 너 맞았네. 맞지? 다시 하나 다시 그리자.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하나 존재하는데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까? 안 되지. 도너츠가 빠지잖아. 너가 답이네.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를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됐죠? 자, 넘어가죠. 서로서도 하나 더 해볼까? 우리 이거 뒤에 문제 몇 문제 있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집합 전까지 진도 나갈 건데. 연산부식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진도 밀렸어. 망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 자, 봐봐. 전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가 무슨 관계? 서로서 관계래요. 그럼 서로서 관계니까 빨리 그림을 뭐라고 그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놓고 뭐 해라? 확인해라. A는 B의 여집합, A는
이 녀석 뺀 나머지 부분에 맞았네. B는 이게 벌써 맞아서 나머지 확인할 필요가 없네. 그죠? B가 A의 분집합이야? 택도 없는 소리. 그지? A하고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A가 나오겠지. 왜? 이거 뺀 나머지에다가 A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A가 나올 거고 얘는 B에서 A를 빼면 뺄 게 없어. B가 나오지. A 합쳐 B를 하면 여기만 칠해지지. 얘가 하고 전체 집합은 아니지. 그림 그려서 확인하면 금방 계산이 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A하고 X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누가 나왔대? 1, 3이 나왔대. 그럼 A는 1, 3, 4, 5잖아. 교집합은 공통된 것만 갖고 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X라는 녀석은 반드시 1하고 3을 갖고 있는 거야. 맞지? 다시. B하고 X를 합집합했더니 누가 나왔어?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 얘는 B 또는 X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갖고 오는 거잖아. 근데 요 녀석 중에 B가 지금 누구야? 1, 4, 5 얘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X라는 녀석은 적어도 누구를? 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얘가 만족되는 거잖아. 그 중에 1, 3은 이미 있었고 그럼 여기에 2하고 6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적어도 1, 2, 3, 6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합집합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7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여기에 7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X는 1, 2, 3, 6 요 녀석인 거야. 답 얼마? 다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됐니?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뭐래? A 교집합 B가 얼마래? 1하고 2래. 그렇다는 얘기는 A도 1, 2를 갖고 있어야 되고 B도 1, 2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A를 봤더니 여기 3은 있으니까 여기 1은 있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2.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인 거니까 A는 2거나 마이너스 1인 거겠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A가 2일 때를 가정해서 집합 A하고 집합 B를 다시 써보시면 되지 뭐. 맞아요?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1, 3, 2. 얘는 확인할 필요도 없어. 왜? 제 만족하도록 한 거니까. 집합 B만 확인하시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는 건가? 됐네.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집합 B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집합 A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합집합하면 A 합집합 B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다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5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돼요. 물론 얘도 해보셔야 됩니다. 2일 때도. 근데 여기 2일 때 집어넣으면 얘가 2, 4, 5니까 만족하지 않잖아. 그죠?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 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 진짜? 자, 봅시다. 집합의 서로수 A하고 B가 뭐라고? 서로수요. 하지 말자. 아까 했잖아 우리. 네네. 떨어지게 그림 그려놓고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죠? 집합의 연산의 포함관계 이것도 다 했잖아. 그림 어떻게 그려놓으면 돼? A, B 이렇게 그려놓고 확인하시면 돼. 아까 앞쪽에서 다 풀었던 문제니까 생략.
자,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봅시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 녀석이랑 x랑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이 녀석의 모든 원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일단 a 교집합 b를 a 차집합 b를 구해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a만. a하고 b가 있는데 a에만 해당되는 녀석 누구야? 4, 5, 6은 날라가잖아. 여기 4, 5, 6 있으니까. 그지? 1,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을 해석하면 이거 집합 x는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이런 의미지? 그리고 A하고 X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누가 나왔어? X가 나왔어. 무슨 얘기지?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야. A하고 X의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래야만 X가 나오는 거네, 교집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면 X는 A의 부분집합 중에 1, 2, 3을 반드시 포함한 녀석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 처음 할 때 배웠던 얘기인 거지. 2의 6제곱 마이너스 3은 2의 세제곱이고 8. 멀리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왔어. 원래는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정확하게 다 집합을 알려준 다음에 그 녀석 가지고 연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한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설명해주고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구하게 만드는 거잖아. 원래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 1을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녀석에서 1, 2 이런 걸 알려주다가 이제 안 알려줘. 너희가 구해서 써.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자,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요거 마지막이냐? 맨날 수업이 5분씩 밀리지? 봐봐.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는 1, 2, 3, 4, 5고 A의 부분집합 X가 이렇게 된대. 무슨 얘기니? 이거 무슨 얘기야? X하고 1, 2, 3을 합집합했더니 얘가 됐대. 그래, X는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X를 포함하면서 또 누구는 포함하면 안 되지? 만약에 X가 5도 갖고 있어. 그럼 여기 5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X는 4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서 A의 부분집합 몇 개? 8개. 이거에 대해서 얘가 지금 뭐래? 공집합이 아니라 이건 무슨 의미인데? X는 3하고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니? 공집합이 아닌데?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얘를 해석하면 X는 3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니? 그러면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부분집합 2의 5제곱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 3하고 4가 하나도 없는 1, 2, 5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을 빼버리면 3하고 4가 하나도 없는 녀석을 다 빼버리면 3하고 4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이거 32 마이너스 8은 얼마?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이제 빨리 넘기자. 마지막 문제. 맨날 이게 5분씩 이게 수업이 딜레이가 되네. 자, 봐봐. 집합 A가 A, B, C, D고 얘가 거기다 루트 씌운 녀석인데 모두 다 C가 D보다 크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C-D를 구하래요. 자연수 전체 집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A도 자연수잖아. 그러면 요 녀석이 B의 제곱이라는 얘기인 거냐 이렇게. A하고 B라는 녀석인 거니까 얘도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고 얘도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래야만 루트 씌웠을 때 얘네도 자연수일 거 아니야. 뭐야. 9하고 4를 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럼 A가 얼마거나 A가 3이고 B가 2거나 A가 2고 B가 3이거나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A가 18, B를 했더니 누가 나왔대? A가 18, B를 했더니 AB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미쳤나봐. 얘가 9고 4였잖아. 그지? 응.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9고 얘가 4 혹은 4, 9일 수도 있겠지만 걔는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얼마? 그럼 얘가 2란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요 두 녀석이 뭐여야 되는 거니? 9하고 4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 교집합일 때 9, 4가 나오지. 맞죠? 근데 C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요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고 81이 되는 거고 C가 D는 16 이렇게 돼서 C에서 B를 빼니까 81 마이너스 16은 얼마?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여기까지.